육친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육친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나와 배우자, 부모, 형제, 자손 이렇게 부모, 형제, 자녀들 해서 육친이에요. 근데 이제 육친이라 그러면은 소위 피부치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어상 우리가 사용할 때 틀리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리에서 육친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피부치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따져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육친이라는 6종의 가족으로서 부모, 형제, 자녀, 처자를 막 지칭한다. 천간을 하늘을 상징하여 천원이라 하고 지지는 땅을 상징하여 지원이라 하며 지중에 장축된 간을 인원으로 하여 천지인 삼재의 원리가 된다. 지난 얘기 한 거죠? 지난번에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월율 분야가 인원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월율 분야나 인원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 틀리는 소리다. 월율 분야는 그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를 차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친을 정하는 법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생하자죠. 나를 생해주는 자. 그래서 그거를 인수라고 그래요. 인수. 근데 이렇게 인수 그러면은 이것은 정의를 말해요. 인수에도 이제 나와 같은 오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와 상대가 되는 오행이 있고 그런데 나와 같은 오행이 되는 것은 편인이죠. 이럴 때 그죠? 여기서 정인하고 편인하고 이렇게 있어요. 편인 있는데 인수를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인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인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인수다 그러면 정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일주와 오행이 다른 거죠. 그게 인수, 오행이 다른 거예요. 정인이라 그러면 이게 간목이다 그러면 정인이면 자수하고 이렇게 해수가 있죠. 그죠? 지지에.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양대 양이고 이거 양대 음이죠. 그렇게 요거는 편인이고 요거는 정인이고 이런 개념이죠. 요거는 이 표면은 양이지만은 우리가 지장간이 음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인으로 본다는 거죠. 본래는 이게 양이잖아요. 표면 그죠? 표면이 양이니까 이걸 저 편인으로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장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요 자중에는 요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에 의해서 이것은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인수지만 수생목을 받는 거지만은 이것이 음이고 이건 양이기 때문에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는 여기 이게 본래는 이게 체용이라고 그래요. 겉에는 음이지만 속은 양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 임이 들었단 말이죠. 임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그러면 수생목은 수생목이로되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편인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편인을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효산이라고 그러죠. 효신이라고 그래요. 효신. 효라는 것은 이렇게 세조 밑에 나오고 그러는 것이 올빼미 효자예요. 효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효신. 근데 신자를 생략하고 인효 이렇게 말을 해. 인효 그러면 정인 편인이다 그런 소리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이 사안을 외우잖아요. 근데 정인 편이 나오면 글자가 4개가 되잖아요. 근데 효인 그렇게면 2개가 되죠.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고 그 한문의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다 그러면 아 이게 편인을 말하는구나. 또 인이다 그러면 정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명과 같은 거를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다봉이다 그러면요. 인수를 다봉 많이 만났다. 그 인수다봉이면은 양모지상 그러는 거 양모 어머니가 둘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인수다봉 양모지상 그러면 여기는 인수다봉인데 여기는 정인 효인 편인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너를 만나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효인 양모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효하고 인도 있고 효도 있으면 인효가 있으면 양모다.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그러면 두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그러면은 뭐 아버지가 다시 그 연애를 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뭐 처부를 넣는다든가 하는 것도 다 어머니지만은 나를 길러주는 양모도 어머니요. 이게 팔모라는 게 있죠. 팔모가 다 어머니를 취급한다 이거요. 그게 꼭 저기 양모다 그러면 아버지가 바람펴서 다른 여자도 얻었기 때문에 둘이다 이렇게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덟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인수로 치는 거다. 그 정인 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일지에 여기 효가 있으면 말이에요. 효인이면은 일지가 효인이 있으면은 일지 효인 그러면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은 형상이에요. 그렇게 갑자는 효인이 아니지만은 자 병인 같은 거 병인 하면은 목생하죠? 근데 이게 플러스죠? 그 병의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효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효자죠. 그 효인이 있으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인은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이그 사주 첩경에 이 효라는 새가 올빼미인데 이 올빼미는 다 자라면은 그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선전이 돼서 알려져서 그래서 불인지조다. 그게 효도를 못하는 새다. 그런데 까마귀 같은 거는 자기가 다 자란 다음에는 그 어머니한테 벌러지를 잡아다 먹여요. 그래서 까마귀가 소리 지르고 뭘 해도 그 효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를 왜 이제 멀리 하느냐 그러면은 까마귀가 냄새를 참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새란 말이죠. 또 그렇게 독수리니 이런 것들은 냄새를 잘 맡아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냄새에 맡는 기관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알아서 오래 들어놓여 있으면 그게 죽을 냄새가 나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못 느껴도. 근데 이 공중에서 까마귀가 그 냄새를 맡아. 그렇게 이제 먹을 게 있다고 깍깍거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저승사자 불러다니는 새다 뭐 이래가면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새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한때는 이 까마귀가 검잖아요. 이 검은 새다. 그 검은 거라는 것은 그 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수가 뭐냐 그러면 정격대아니요. 그래서 까마귀를 뭐 한 마리에 50만 원씩 사먹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뭐 까마귀가 경력이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냄새를 잘 맡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데 까마귀는 그 효조요. 그래서 효성스러운 새다. 올빼미는 반대죠. 이 새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새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 독수리 같은 거 이런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 독수리가 이제 이 청소부잖아요, 그죠? 네. 그 시체가 죽었다든지 짐승이 죽었다든지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병균 같은 거 이런 걸 썩은 고기도 독수리 의장에 들어가면 다 그게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 이 그 미생물이 발생시키는 독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경우는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그런 걸 청소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죠. 이게 독수리를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거나 없어 멸종이 되거나 이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잘못된 거죠.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그런 새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 독수리가 없어지면 청소가 안 돼요. 이 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것들 죽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사람이 되면 묻을 수도 없잖아요. 놔두면 썩으면 여러 가지 이제 병균이 발생하고, 근데 파리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 그 파리가 또 날아다니면 여기저기 퍼치고, 그러면 그걸 소독만 하자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그걸 다 청소해 준단 말이죠. 그게 아주 고마운 새 중에 새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닭을 잡아간다든가 또 강아지나 이런 걸 채가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로울 게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새도 있다. 이런 걸 계제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인수라는 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인수라는 것은 이렇기도 하지만 이게 공부요. 또 집도 되고요. 이렇게 인수가 많은 사람들, 집이 여러 채다. 또 인수가 많으면 공부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많으면 공부가 지겹다. 인수가 많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으면은, 그래서 인수가 많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생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생에 와서는 공부가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훌륭히 되는 사람 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훌륭히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지위가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공부 안 해도 이룰 수 있는 건 돈이에요. 부자는 공부 안 해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공부 안 해서 이루어진 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부를 해야만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돈 버는 재주는 그건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사주가 공부할 사주가 아닌다고 그러면은 돈 버는 데 나서라. 공부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을 그거를 그게 툭 치고 공부를 해라. 물론 어렸을 땐 공부를 해야죠. 그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린 애들이 이제 이 인수가 많은 애들이 이렇게 와서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인수를 빼버려. 자기가 그거를 그런 아이들을 어머니가 또 공부를 가르쳐. 그럼 인수가 많은데 또 인수가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게? 그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을 또 욱박지르기도 하고 뭘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하고 여러 가지 유도 방법을 쓰지만 효과적이냐 이게 효과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공부하는 그 방법은 없느냐?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 장사 공부를 시켜라. 이거 장사 공부. 그러니까 이게 참이가 하나의 3원이라면 3개면은 돈이 얼마냐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따지는 건 아주 귀신같이 따져야 또 돈과 관련되니까. 그죠? 인수의 반대는 재잖아요. 인수가 많으면 재가 있으면 그 중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상에는 중화의 원리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말이 중용책 얘기 들어봤죠? 중용책이라는 게 중화의 도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의 도를 얘기해 놓은 것이 왜 필요하냐? 이 세상 중화가 최고니까. 근데 중화가 지속이 되는 게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중화가 지속이 되면 할 일이 없어. 중화가 깨져야 그 중화를 시키려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중화가 좋긴 하지만 지상 목표긴 하지만은 중화가 최고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 중화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데 만약 목표가 없다. 그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다. 그러면 인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결혼해서 인수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인수가 많으면 일찍 결혼해라. 이제 제가 여자잖아요. 처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수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시켜라. 이게 그게 처음에 인수가 많은 아이들은 이제 운에서 처음에 이제 사주에 인수가 많고 그런 애들은 무조건 일찍 결혼시켜야 뭐가 성사이 돼요. 그럼 어떠냐면 식구 벌어먹이려고 뭐 이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그 철을 통해서 돈 좀 벌어오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아까 그 참의장사하는 것도 얘기했지만은 그와 같은 것을 공부하려고 노력해서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여자 친구를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개입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알아야 된다? 엄마들이 알아야 돼요. 괜히 자기 혼자 난 내가 대학을 나왔어. 그거 1, 2학년 그거 초등학교 1, 2학년 그거 내가 못 가르칠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뭐 많은 실력을 가진 선생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은 있으나 마나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이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명리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수는 이런 정도 해도 그냥 이해하겠어요? 네. 그게 인수년이 왔다. 운에서 인수년이 왔다. 그러면 땅을 사라. 왜 땅을 사느냐? 회사 같은 걸 열어서 쓸 수 있는 운이 올 거니까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인수 운이 오면 땅이나 사세요.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라는 것은 학문도 되고 집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인수요. 그게 인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없는 사람이지. 공부도 못했고. 근데 인수가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 인수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죠. 인수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뭐예요? 관이죠. 관이 인수를 생하니까. 이게 이 목에서 수가 인수인데 이걸 만드는 게 금이잖아요. 그죠? 이게 금이잖아요. 그죠? 금생소하면 된다면 금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이를 이 갑에 있으면은 금부목이니까 이 갑을 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이죠. 관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육친이 서로 이 윤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극도하고 생도해주고 이런 관계를 또 공부하겠지만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하자는 비견겁제라고 그래요. 비하자라는 것은 이게 이 견줄비, 나와 견주는 자, 나와 동등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제지, 부모 형제, 부모가 아니고 형제죠. 아까 인수에서 설명 하나를 드렸는데, 이 적성수 이런 데에서는 인수를 어머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러냐 그러면 죄는 내가 이 극한 게 죄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편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편되게 극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건 안 되잖아요. 효사상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육친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 옳은 것이냐? 자기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이제 부모면은 말이죠. 인수가 다 부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비하자는 비하자인데 나와 동등한 자, 여기 나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근데 형제자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갑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묘도 있고 인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갑에서 묘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대음, 양대양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양대음인 것을 겁제라고 그래요. 겁제라는 것은 이게 재물을 겁탈해가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조가 약할 때는 이것은 이 뿌리가 좋잖아요. 일조가 약할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겁제작용을 안 해요. 내가 약할 때, 이럴 때는. 근데 강할 때는 진짜 겁제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겁제라는 뜻이 이런 뜻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비견이라고 그래요. 요건 어깨견자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게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 남자라면 같은 남자. 그리고 겁제라고 하면 남자일 때 누이 동생이나 누나 이런 분들이 겁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겁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겁제가 나쁘기만 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쓰임새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양일주일들이 겁제가 되면 이것은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양인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죠. 양념자, 이게 칼날인자 그랬는데 날카로운 칼을 양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칼이라는 게 이게 조그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치기가 쉽죠. 또 돼지 잡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백정이겠죠. 돼지 잡는 쓰니까. 그렇죠? 또 나무꾼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나무는 쓰겠죠. 대장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칼이 제일 좋을까요? 대장칼. 여기 대장이 있을 때는 이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게 이게 대장이 있으면 대장이 뭡니까 이게? 나를 극하는, 사정없이 극하는 상대방이죠. 요 갑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대장이에요. 뭘 일으키는 대장. 경이라는 것은 쓰러뜨리는 대장. 그러니까 이 경일주면 뭐가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적을 쓰러뜨려야잖아요. 그 군인이 최고 좋다. 그런 거지. 그죠? 그 경일주다 그러면 군인 하면 좋겠네요. 또 경찰도 좋겠죠. 적을 쓰러뜨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일주다 그러면 일으키는 선수니까 그 갑일주에는 누가 필요해? 갑일주가 남자라. 이 갑일주는 여덟 일으키고 펼치기만 하니까 해야 돼요. 오므리고 이렇게 걷어들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겉에는 펼치고 속은 오므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거 쓸모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게 갑이 있고 이게 신이 있고 이런 거요. 이거 갑을 펼치는 거죠. 이게 천간이니까 밖으로는 펼치고 안으로는 걷어들이고 속이 꽉 찬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일주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아이고 누구 좋겠네.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기살을 배웠죠. 기살이 도로 다니네. 뭘 한다? 걷어 모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요게 이 신이라는 게 뭡니까? 재주꾼이죠. 그 재주를 발현해서 요거 걷어들였는데 아주 그 도튼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걷어들이는데 도튼 사람이 이 가난하겠어요? 안 가난하겠어요? 부자죠. 이 걷어들일 때는 이게 이 옛날에는요 개똥 같은 거 이런 거 걷어들였을 때도 다 걸으면서 거름을 써먹었어요. 그때 비료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게 더러운 물질이지만 그때는 귀중한 부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든지 이렇게 걷어들여 쓴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 있게 쓸 수도 있고 값어치 없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걷어들여서 걷어들인다. 밖으로는 펼치고 안으로는 걷어들인다. 이게 지살이니까 도로다니며 그런 짓을 한다. 그렇죠. 여기 도로다니니까 어디를 돌아다니? 여기 어디를 돌아다니게? 해외. 예? 해외. 해외? 네. 좀. 비행. 신이니까 기차? 차 타고. 요게 이제 지살이니까 그죠? 지살이니까 여기 신에 관한 것만 집착하지 말고 지살은 가까운 데 돌아다니는 거, 영만은 멀리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 지살은 즉 가까운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 가깝다면 중국, 일본, 뭐 이런 필리핀 이런 데 제주도 이런 것들이 울릉도 이런 데가 가까운 데 돌아다니는 지살 범위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해왔다 그러면 가까운 데 다니며 장사를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이게 죄가 뭡니까? 토가 죄잖아요. 재물을 구하려면 토 지역에 가서 걷어들이시오. 토된 거 뭐잖아? 토 지역에서 걷어들이면 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오행이라는 건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게 뭐 제가 어떻고 뭐 아주 이런 걸 복잡하게 따지고 갈 게 아니라 우선 일주 하나 놓고도 이게 어떤 형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 보면은 그게 뭐가 돼요? 살이 되고 뼈가 돼요. 뭐에? 명리 공부에. 이렇게 비하자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렇게 나와 같은 자인데 비견겁제 이렇게. 근데 이 비견겁제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비견급제는 나와 똑같으잖아요. 그럼 내가 1등 사수라면 동생도 1등 사수요. 내가 훈련된 사람이라면 동생도나 형도 훈련된 사람이고 그렇게 적을 대항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을 때 갑을 만난다든지 이러는 거고 이런 거. 또 여기 이것은 이 방합이라든가 이랬죠. 삼합이라든가 이래서 사합은 해, 묘, 미죠. 이렇게. 그러면 갑목이 이렇게 해를 만나거나 묘를 만나거나 이런 거 어떤 차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 적을 방지할 때는 이런 거 만나 이게 여중에서 요 묘는 괜찮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쟁하러 가는 데는 별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건 훈련 안 받았으니까. 삼합이니까 이 합포는 인소는 어때요? 합포고자 하는 마음은 그거는 도원결이지 뭐. 그렇죠. 실제 싸우면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건 다 같은 이게 내가 훈련된 병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내가 적을 방지해야 될 때는 비견급이 더 힘이 있다. 삼합이 더 힘이 있느니 뭐 비견급 힘이 있느니 방국 힘이 있느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써놨어요. 근데 그걸 간추려야 돼요. 간추려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간추려서 아는 방법이 뭐냐? 요 방법으로 알아라. 이게 이렇게 어려서도 이렇게 갑일주다 그런데 어려서 묘운이 들어왔다. 그럼 묘 대운이 왔어요. 묘 대운이 왔다. 그러면 갑의 묘니까 요게 양인이 칼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칼 가지고 요리를 많이 했겠네요.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 경이 하나 있다. 여기 경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아, 대장이 칼을 찬 형상이죠? 어려서도 칼찬 대장으로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해요? 네. 이렇게 공부하죠. 그 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이 없으면 무슨 칼이 애들하고 놀기만 이게 친구들하고 놀기만 잘하지. 놀기만 잘해. 공부를 안 했네요. 그렇죠?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칼 가지고 놀더라도 요 놈이 어떤 떡잎의 요소로 노는가. 그리고 대장 노릇했으면 앞으로 대장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대장이 됐을 때는 그때 연습하는 것이 쓸모가 있겠죠. 기록 여기 있으면 그렇다. 그러고 봐내는 거죠. 그러면 와서 그 사주를 듣는 사람이 어때요? 뭐 본듯이 말하네요. 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이러한 코드가 있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생화자, 아생자가 있어요.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 내가 생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아생자, 내가 생하는 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처음에 인수는 생하자였죠. 생하자. 생하자, 아생자. 근데 여기 바뀌어놨죠.
그 야생잔이 생화잔지 요거 바뀌면 반대잖아요. 예. 그게 요거를 넣는 거를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요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봐야지 뭐. 공부라는 것은 왕도가 따로 없어요. 자주 보는 것밖에. 자주 보면 그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입력을 잘하는 그런 글귀라든지 이런 것은 몇 자짜리의 말을 가장 잘 기억하는가. 그럼 7자까지가 한계죠. 5자, 7자, 석자, 6자. 그 범위 내에서가 잘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할 때 어떻게 한다? 그게 7자가 되든지 5자가 되든지 이렇게 그 토막을 만들어서 기억을 하라. 그 기억이 잘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억하는 방법은 이 느끼고 또 머리에 각인시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그러면 3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활용하는 거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2가지만 활용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건 3가지를 활용해요. 그럼 누가 더 기억을 오래 할까요? 3가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안 쓰고 그러는데 써보는 것이 훨씬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옥천이 같은 분들은 욕도 되게 잘했잖아요. 써보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이 공부하는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기억력이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특히 임신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면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좋은 거를 전부 자손한테 주니까 그게 그 어머니가 착한 어머니였던 악한 어머니였던 간에 그건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출산을 여러 아이들 낳게 되면은 머리가 텅 비어. 그래서 금방 한 것도 잃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치매냐 또는 잘 잃어버리는 게 그거를 구분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치매기가 있으면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건 기억 상실이 되면 어때? 기억을 잘못하면 그건 괜찮아요.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산한 여자들이 아유 정신이 없다고 이사 와서 우리 집 주소가 뭐냐 그러면 그 주소 잃어버렸다 그러고 전화로 말해보려면 그 주소 잃어버렸다. 크게 걱정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게 망각하고 치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게 전부 까먹는 것이 점점 진행되면은 치매 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치매냐 아니냐? 치매는 정지시키고 덜 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개선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치매로 가기 전에 막아놔야지 못 가게.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나이가 먹어도 치매로 진전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뇌를 활용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뇌를 써먹는 거예요. 그 뇌를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
손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손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악수 저기 이렇게 이 박수도 치고 뭐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노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노년이. 그게 글씨 쓰고 그러면 어때요? 손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하면 그런 이점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글씨를 쓰고 공부를 하고 글자를 외우고 자꾸 이런 거 써보고 그러면은 치매 쪽으로 안 간다. 이 아생자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아생자가. 이 아생자가 골치 아픈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삼난이라고 해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삼난일에 자기가 자손을 낳는 것이 실제 어려운 거고 못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거 이생 저거 또 육아요 또 교화요 이 생활하는 것이 첫째 어려움이고 가리키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기르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세 번째 어려움이다. 그 자식을 삼난지물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게 자손이다. 그런데 다른 거는 이렇게 여러 소리를 안 했는데 아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소리를 하게 돼요. 그게 그 아생자가 내가 태어나면은 내가 출생을 시키면은 자손을 두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어려운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 아생자를 이 식신과 상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식신상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른 건 정인, 편인 뭐 이렇게 붙였는 정편을 붙였는데 비견거 보고요 이 자손에 관해서는 식신상관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이를테면 간목이라면은 여기 식신은 플러스 쪽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쪽이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상관이고 플러스가 나면 식신이에요. 근데 목이 생겼으면은 화겠죠? 이거 화. 그러면 이게 무슨 화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병화가 돼. 천간으로만 병화가 되고, 이건 정화가 되고, 천간으로 말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병화는 식신이에요. 또 정화는 상관이다. 그러면 식신이라는 말은 오수의 신이라고 그래요, 오수의. 이게 먹는 신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식신이에요. 상관이라는 벼슬을 치는 놈. 그게 직장 못 다니게 하는 놈.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난 아들 자손 중에도 이게 올밥이 돼주는 놈이 있는가 하면 벼슬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 아들 병역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를 박탈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아들이 뭘 역할을 했어요? 상관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아들 때문에 성질은 아들 때문에 집 사고 아들이 집 사주고 그런 사람 아들이 무슨 게 식신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식신 역할하고 어떤 아들은 상관 역할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은 식신 역할 하기를 바라겠지 상관 역할 하기는 안 바라겠죠. 그러니까 상관 역할 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근데 그 세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요 이게?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지. 아멘. 부모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나를 키워줬죠. 제사 잘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요? 괜찮아요? 잘 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조상한테 지내지 말라고 그 맞는 소리요? 너무 박절하잖아요. 둘 다 지내면 어떡하지? 그죠? 왜 그걸 꼭 한쪽만 지내야 되고 한쪽은 지내지 말아야 돼요? 주상이 없다고 믿으니까 귀신 없다고 믿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더구나 이제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같은 걸 비더라도 그 나무한테 미안하다. 내가 불가피해서 너를 비워야 되지만은 이 여러 해 동안 생명을 유지해 온 너를 제거하는 것이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을 더 나도 좋고 절을 보내도 좋다 이거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그렇게 이렇게 삼난을 겪으면서 나를 길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날이 됐다. 그럼 그 어버이를 생각해가며 이 노고를 한번 되돌아본다든 이런 것이 꼭 나쁜 거냐? 그렇죠?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조금 쉬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요거를